여당에서 서민경 중산층과 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경제에 관련된 또는 현안 질문 드리기 전에 어제 있었던 소식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어제 이제 출국하는 날인데 예전에 했던 인터뷰가 최근에 했던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문제에 관해서 10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필요는 없다. 이 문장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시끌시끌하고 야당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이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대통령의 인터뷰. 저는 영국 처칠 수상이 이야기했지만 유명한 이야기겠죠. 외교 앞에는 정쟁도 멈춘다고 뭐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뭐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뭐 가짜 뉴스를 지금 이 무작정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지금 가짜 뉴스 때문에 지금 어제도 우상호 그리고 또 뭐 빈곤 포로노로 유명한 또 그 장경태 의원도 지금 검찰 송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완전히 진짜 가짜 뉴스인 게 지금 대통령의 맥락은 결국은 국익의 한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처럼 100년 동안 많은 전쟁이 벌어진 국가라 할지라도 지금 협력을 하듯이 한일 관계에서도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걸 전제로 해서 협력을 못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맥락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싹둑 침소 봉대해서 일본에 무릎 꿇는 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그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저는 제1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요 발언들을 쭉 보면 한일 관계 결단이 필요하다. 설득에서 최선을 다했다.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뭐 어떤 외교적인 방향, 정책적 방향 뭐 그건 알겠는데 이 표현이 100년 전의 일로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100년 전의 일로. 요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국민 감정과 조금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게 야당의 이제 이 표현을 두고는 이제 이게 영어로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이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국익적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 민주당 태도 보면 대통령이 말해서 상대방의 국가들이 반발하면 봐라 왜 상대방 국가들이 저렇게 반발하도록 그걸 대통령이 말했냐.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대만의 국제 현상 유지의 변경을 인용할 수 없다, 원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의 외교 대변인이 부용치회 말청견하지 마. 저는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싱하이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이제 항의를 할 정도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이게 모욕적입니다. 회가 멧돼지 내지는 불의회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둥아리 놀리지 마라 이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친강 중국 외교 부장은 불장난하다가 불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을 떠나서 중국에 항의해야지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기도 되고 오히려 대통령이 왜 중국이 그렇게 말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인 방향이나 큰 틀은 이거 뭐 정책적 방향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메시지가 외교적인 대외 메시지 또는 국내 정치 메시지가 조금 거친 거 아니냐.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일각의 언론에서의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의 좀 스타일이 조금 직설적이고 해서 좀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완곡하거나 좀 추상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던 방향성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당이나 일부 태도는 사실은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특정 부분을 침소 왜곡 내지는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사항은 분명히 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 요 얘기 좀 해보죠. 당내에서는 아마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2년 전에 국빈 방문이 한나라당 여당의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국빈 방문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 가서 대통령이 가져올 성과
어느 성과를 가장 기대하고 계세요? 예, 그 대통령 그 국가 정상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얼마만큼 이것을 이제 준비하느냐 여기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좀 그 뭐 대접의 정도 내지는 기대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국빈 방문은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측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대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기대인데 저는 첫 번째 일단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북한이 얼마 전에 화성 18형 특히 거기에는 이제 고체 연료로 해서 18기를 이제 그때 이제 프레이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미국과는 사실상의 어떤 핵 공유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하면은 그 한국이 교전하면은 미국이 그 자동 개입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핵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실상의 어떤 나토식 핵 공유에 같은 이런 어떤 선언을 지금 한미 정상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이제는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안보적인 어떤 측면인데 지금 미국이 일부에서는 뭐 마이크론이 통제되면은 뭐 SK나 특히 삼성이 뭐 수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을 최대한 많이 좀 반영시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전세 사기 얘기 좀 해보죠. 네. 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여당과 정부에서 나오는 안들의 보면 그러니까 핵심은 그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물론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선을 넘는 거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긴 했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지금 내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인데 주거 안정은 차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참 고통이 지금 현재 너무 좀 안타깝고 특히 극단적 선택을 세 분이나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정부와 정치권에서 여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처음에 가장 원했던 것은 경매를 막고 그 피해자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우선 경매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당정이 현행법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관련된 금융기관에 일단은 협조 요청을 했고 지금 또 특별법을 통해서 그렇죠. 이것을 법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해서 이제 그 이런 것을 이제 뭐 LH가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해서 임차를 뭐 이렇게 준다든지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경매에 응할 때 어떤 그 자금이 당연히 부족할 거니까 자금에 따른 어떤 저리 대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이제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실은 남은 것이 결국은 이제 보증금. 선매수하고 뭐 나중에 구상하라는 이런 건데 보증금을 보존해주는. 예.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무상 지원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어떤 형사법 체계에서도 지금 정면으로 지금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형사법이라든지 민사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 피해 구조 특별법이라는 그 정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유사한 다른 어떤 사기하고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출연해서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김민석 정책위 의장 이런 취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증금은 전액을 100% 야당에서 하자는 건 아니고 일부라도 보존받을 수 있게 뭔가 협의의 길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그런데 대해서. 그게 사실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죠. 그럼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정부나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지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할 때 자금이 필요할 때 굉장히 저리로 그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저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이제 정치 이슈 좀 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어제 나흘 만에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한 번은 내가 참석 안 해서 계속 참석할 거다. 뭐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M1 곳에 나온 도움 요청하지 않았다. 3%로 시작해서 최고위원까지 당선이 됐는데 M1 곳에 도움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두고 이게 결국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정광훈 목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 보도, 그거를 직격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관측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태영호 의원이 M1 곳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영호 의원을 곁에서 보니까 사실은 태영호 의원이 그 이제 탈북 외교관 출신으로서 지역에 사실은 연구가 뭐 지연이런 하기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선거 운동 동안에 그런 어떤 그 관련된 어떤 인연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곳에도 자기는 이렇게 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는 그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또 한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당에서 사실은 김기현 대표도 정광훈 목사와의 절연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하고 있는데 최고위원인 태영호 최고위원이 그 부분 전당대회 때 지원 요청했다, 뭐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나오면 그 정광훈 목사의 관계 절연, 이게 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저는 뭐 많은 곳에 와서 좀 이야기도 했지만 정광훈 목사가 사실은 우리 당과 절연할 정도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저희 뭐 당대표도 아니고 뭐 또 뭐 당의 어떤 뭐 직책을 맡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지금 뭐 그 가입한 당원이 980명 정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우리 김기현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에 당이 흔들리지 않고, 특히 어떤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게 사실상의 어떤 절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당 이슈 하나 좀 짚어보죠.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 전 대표가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했고 본인이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죄송합니다.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한 출당이나 탈당 조치, 요거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어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 조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그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할 때도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면서 막 하면서 본인은 뭐 약간 좀 유머 곁들여서 농내 의원 그때 뭐 할 때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할 때 그런 걸 인해 가지고 사실은 뭐 최고위원들한테 웃음도 유도하고 했지만, 저는 어제 그런 발언도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보면 뭐 물타기 했다 뭐 그런 어떤 뭐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그 이 사안을,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전체의 어떻게 보면 그 조직적인 어떤 돈봉투 어떤 선거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주당을 그 비판을 하고 민주당의 어떤 집단적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또 김연아 전 의원 이야기를 그 하는지. 물론 뭐 김연아 의원은 자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무근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했고, 그리고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 중에 뭐 곧 검찰에 송치할 거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확인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당 대표가 본인이 뭐 사과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또 계속적인 어떤 진상 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될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당 대표로서의 어떤 태도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홍석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